자, 안녕하세요. 올해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천체 파트를 제대로 못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난 겨울방학 방과후 때 했던 교재를 이용을 해서 천체 파트를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교재가 없는 학생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이 PDF를 보고 따라오시면 되고, 이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이 교재, 지구과학 1 개념 완성 교재 2권 천체 파트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영상에서는 천체 관측 파트 중에서 좌표계 파트 그리고 일주운동과 연주운동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천체 파트를 하기 위해서는 좌표계의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좌표계의 개념의 시작은 일단 청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그림에 이 청구 그림이 나와 있죠. 청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청구의 북극이 위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있고 지금 이 그림처럼 천정이 위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보기 쉬운 것은 천정이 위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청구라고 하는 것은 관측자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무한대인 가상의 구를 얘기를 하고 이때 청구의 중심이 있는 관측자에게는 모든 천체들이 청구에 투영되어 보이기 때문에 천체들은 모두 거리에 관계없이 방향으로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구의 기준점은 크게 천정과 천저를 기준으로 하는 지평좌표, 그리고 청구의 북극과 남극을 기준으로 하는 적도좌표가 있는데 일단 천정과 천저 같은 경우는 관측자를 지나는 이 연직선이 청구와 만나는 두 점 중에서 위쪽에 있는 점을 우리가 천정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기준점을 지금 약간 잘려 있긴 하지만 천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도좌표에서 이제 하나의 축이 되는 지구의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의 자전축과 천정이 만나는 것 중에서 위에 있는 것을 북극, 아래에 있는 것을 남극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여기 지평좌표와 적도좌표를 같이 표시를 했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북점인데 북점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의 북극과 천정을 동시에 지나는 이 원이 지평선과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북쪽에 위치하는 점을 북점, 정남쪽에 위치하는 점을 남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기준점을 우리가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기준점이 바로 천정, 그리고 천저, 그리고 북점, 남점이 되겠습니다. 자, 동점, 서점은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하냐? 동점, 서점은 청구의 적도와 지평선이 만나는 점 중에서 동쪽에 있는 점을 동점, 서쪽에 있는 점을 서점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것은 북극 천정, 남극 천저, 북점, 남점, 동점, 서점, 청구의 기준점인데 그 다음에 청구의 기준선이 있어요. 청구의 기준선 중에서 적도좌표계의 기준선에 해당되는 청구의 적도, 그리고 지평좌표계의 기준선에 해당되는 지평선, 그리고 시간권과 수직권이 있는데 특히 청구의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청구상의 대원, 청구의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이렇게 세로선을 우리가 시간권이라고 하고 이 시간권은 적도좌표와 관련된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천정과 천저를 지나는 이렇게 관측자에게 수직한 이 기준선을 우리가 수직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수직권은 지평좌표와 관련된 값이겠죠. 자, 이 청구의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시간권과 천정과 천저를 지나는 수직권이 만나는 교원이 있습니다. 교원.
이 두 개의 선이 만나는 교원을 바로 좌오선이라고 하는데, 이 좌오선은 천구의 북극과 남극, 천저와 천정을 동시에 지나는 하나의 원으로서 시간권이면서 수직권입니다. 그리고 이 좌오선의 뜻은, 자자는 자정의 자자, 오자는 정오의 오자로서 태양이 정오에 지나는 선을 남쪽 좌오선, 태양이 자정에 지나는 좌오선을 북쪽 좌오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 기준선 중에서 관측자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기준선은 바로 지평선, 그리고 수직권, 그리고 좌오선입니다. 관측자 위치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기준선은 천구의 적도와 시간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좌표계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표계는 크게 두 가지 좌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평 좌표계가 있고, 두 번째로 적도 좌표계가 있습니다. 지평 좌표계는 천체 위치를 방위각과 고도로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지평 좌표계라고 합니다. 지평 좌표계는 방위각과 고도로 나타내는 값이고, 자, 이때 방위각은 북점을 기준으로 지평선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천체를 지나는 수직권까지 잰 값을 우리가 방위각이라고 하고, 이때 방위각이 0도일 때는 북점, 보통 기준이 북점입니다. 남점인 경우도 있긴 한데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다면 상관이 없는 거고, 만약에 상관이 있다면, 문제를 푸는데 상관이 있다면 기준점이 북점인지 남점인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점은 북점으로 잡아서, 북점일 때는 0도,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올 때 360도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평선에서 수직권을 따라서 천체까지 잰 이 각도를 우리가 고도라고 하고, 이 고도는 0도에서 90도까지의 값만 가지게 됩니다. 자, 천체가 일주운동을 하는 동안 이 남쪽 좌오선에 위치할 때 고도가 가장 높고, 이때 고도를 우리는 남중고도라고 합니다. 자, 이게 추가적으로 하나의 개념만 더 하자면 천정거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천정거리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자, 천정에서 수직권을 따라서 이 천체까지 잰 이 각을 천정거리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천정거리는 90도에서 고도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보통 고도는 하이트 h로 나타냅니다. 자, 이 지평좌표계의 장점은 관측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하늘을 그대로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위치나 시간에 따라서 좌표가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천체의 위치를 나타낼 때는 쓰지 않습니다. 자, 옆에 나와 있는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자, 북점을 기준으로 하는 북점의 방위각은 0도. 당연히 북점은 지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고도도 0도가 되겠죠. 자, 북점을 기준으로 90도만큼 갔을 때 위치하는 곳이 바로 동점이 됩니다. 그래서 동점의 방위각은 90도. 마찬가지로 고도는 0도. 모든 점들은 다 고도가 0도겠죠. 자, 남점은 북점에서 180도의 방위만큼 간 지점. 서점은 이 동점의 반대편에 있는, 즉 북점에서 270도만큼 간 지점을 우리가 서점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요 파트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워야 되는 개념인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항상 빠지지 않고 좌표계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바로 관측 지점의 위도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관측 지점의 위도는 만약에 북반구를 기준으로 이쪽에 북극성이 떠 있다면 이 북극성의 고도, 지평선에서 올라가는
이 고도가 결국 관측 지점의 위도와 같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천정거리를 이용해서 고도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천정거리를 이용해서 고도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천정거리가 30도다. 그럼 이 별의 고도가 몇이냐? 그럼 90도에서 빼서 60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적위가 0도인 별은, 즉 천고의 적도를 따라서 일주운동을 하는 별은 어느 위도에서나 정확히 동점에서 떠서 서점으로 진다. 왜냐하면 동점과 서점의 개념이 아까 앞에서 봤듯이 지평선과 천고의 적도가 이루는 그 교점이기 때문에, 천고의 적도와 지평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고의 적도상에 있는 적위가 0도인 별은 정확히 동점에서 서점으로 일주운동을 하겠죠. 이때 동점에서 떠서 서점으로 지는 경우에는 전부 정확히 12시간 관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적위가 플러스인 별은 뜰 때 방위각이 가장 작고, 즉 적위가 플러스인 별은 자, 적위가 플러스인 별은 이 천고의 적도를 기준으로 북극 쪽에 이쪽 파트의 적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평선에서 뜰 때 방위각이 플러스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가장 작고 이렇게 일주운동을 하고, 질 때 가장 큰 각도의 방위각에서 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고, 좀 이거 좀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저기가 마이너스인 별은 뜰 때 방위각이 가장 크고 질 때 방위각이 가장 작다. 즉 여기가 이렇게 천고의 적도가 있다고 했을 때, 서점, 동점이라고 했을 때, 저기가 마이너스인 별은 이쪽에 천고의 적도에서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떴다가 이렇게 지게 되죠. 그래서 뜰 때 방위각이 90도 이상 크고, 그리고 질 때 방위각은 270도보다 작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자, 아래쪽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에서 자, 관측 지점의 위도는 천고의 북극에 떠 있는 북극성의 고도를 보면 되는데, 북극성의 고도가 지금 30도이기 때문에 30도라고 하면 되겠고, 별 S의 고도는 지금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60도 플러스 15도, 그래서 75도. 자, 별 S의 방위각을 북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북극성이 떠있기 때문에 북점이 되고 이쪽이 남점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이쪽이 동점, 그리고 이쪽이 서점이 됩니다. 이게 천고의 적도기 때문에. 자, 별 S의 방위각은 북점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천정을 기준으로 남쪽 좌우선에 떠있기 때문에 북점 기준으로 하면 방위각이 180도가 되고, 남점 기준으로 하면 0도가 되죠. 자, 마지막으로 별 S의 천정거리는 90도에서 고도를 뺀 값이기 때문에 15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을 또 한번 봅시다.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지금 고도를 기준으로 북극성이 보이죠. 즉 여기가 바로 북점이 됩니다. 북점. 그리고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 되겠죠. 자, 관측 지점의 위도는 북극성의 고도인 15도가 되겠고, 자, 별 A의 고도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A는 60도, B는 45도가 되겠습니다. 자, 별의 방위각은 이 별들은 전부 다 지금 북쪽 하늘에 북쪽 자우선에 떠 있기 때문에 북점 기준으로는 0도, 남점 기준으로는 180도가 되겠죠.
자, 별의 천정거리는 90도에서 고도를 뺀 값이기 때문에 A는 30도, B는 45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두 쉽게 할 수 있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이번에는 적도 좌표계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 적도 좌표계가 바로 좌표계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무조건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이 적도 좌표계 때문에 많이 친구들이 포기를 하죠. 자,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도 좌표계라고 함은 천체의 위치를 적경과 적위로 나타낸 값을 얘기를 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그 구 그림을 한번 다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경은 춘분점을 기준으로 천구의 적도를 따라서 천체를 지나는 시장권까지 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죠? 뭐 이미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뭐 이 정도야 뭐 하고 알겠지만, 지금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일단 적경을 하기 전에 춘분점이 뭐지? 이걸 잘 모릅니다. 자, 여기 옆에다가 자,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적도좌표계뿐만 아니라 행성의 운동, 그리고 태양의 운동, 달의 운동을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천체 좌표계 문제는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풀 수 있게 나오는데요. 일단 춘분점의 정의는 춘분날 천구에서 태양의 방향을 우리가 춘분점이라고 합니다. 자, 춘분날은 약 3월 21일경 봄철이 되겠고, 자, 그럼 춘분날 천구에서 태양의 방향이 어디냐? 우리가 이거를 천구 개념으로 보지 않고 실제 궤도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렇게 태양이 떠 있고, 이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을 잘 못 그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 태양을 기준으로 4등분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똥손입니다. 똥손.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북극에서 내려다본 경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다. 자, 북반구를 기준으로 여기가 여름이 되겠고, 즉 다르게 표현하면 여름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반구를 기준으로 여기가 하지. 여름 다음에 추분. 그리고 북반구는 여기에 동지. 동지 다음 여기가 바로 춘분이 되겠죠. 자, 춘분날 지구에서 천구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의 방향, 즉 춘분날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의 방향, 여기가 춘분점 방향이 되고, 이 춘분점 방향을 기준으로 적경 0시. 자, 하진날 태양 쪽을 바라봤을 때 이쪽에 위치하는 방향을 바로 하지점이라고 하고, 적경으로 6시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추분날 태양 쪽을 바라봤을 때 이쪽 방향, 여기가 바로 추분점이 되겠고, 추분점은 적경 12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동지는 마지막으로 동짓날 태양 쪽, 이쪽이 바로 동지점이 되고, 이제 사이시옷을 써야 되니까. 자, 이때 적경은 18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자, 여기가 바로 이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을 가상의 구의 같은 거리에 나타냈을 때, 여기가 바로 천구가 되겠죠. 자, 천구를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위에서.
청구의 북극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춘분점을 기준으로 하지, 추분, 동지가 시계 반대 방향, 즉 지구의 공전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경이라고 하는 것은 춘분점을 기준으로 청구의 적도를 따라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쟁각을 얘기를 하고, 이때의 반시계 방향을 우리가 동서남북 방위로 표현을 하면 서에서 동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그리고 동서남북 방향을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 시계 방향은 동에서 서로 가는 방향을 얘기하고 시계 반대 방향은 서에서 동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이때 적경은 이 한 바퀴를 돌 때를 24시간으로 해서 1시간에 약 15도로 환산하여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적위. 적위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적위라고 하는 것은 청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시간권을 따라서, 시간권이 청구의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세로선이었기 때문에 천체가 여기 있을 때 청구의 적도에서부터 이 천체를 지난 시간권을 따라서 잰 각을 적위라고 하는데, 이 적위가 고도와 다른 점은, 고도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지평선 위에 떠 있는 별에 한해서만 우리가 나타내지만, 적위 같은 경우는 청구 전체에 있는 별들의 좌표를 나타내기 때문에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북극 쪽에 있는 방향은 플러스 적위를 나타내게 되고, 아래쪽에 있는 남극 쪽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부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적위는 마이너스 90도부터 플러스 90도, 청구의 남극이 마이너스 90도가 되겠고 청구의 북극이 플러스 90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춘분점, 하지점, 동지점, 추분점의 정의를 정확히 알았으니까 쉽게 채워볼 수가 있겠죠. 자, 춘분점의 적경은 0시, 하지점은 6시, 6시, 추분점은 12시, 동지점은 18시입니다. 자, 적위는 말이죠. 지금 춘분점, 하지점, 충분점, 동지점의 정의는 태양이 있는 위치인데, 우리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에 대해서 지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구의 적도라고 했을 때, 하지 때는 태양의 저기가 이 자전축이 기울어진 정도만큼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플러스 23.5도가 되겠고, 동지 같은 경우는 청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이쪽이 북극성인데, 청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태양이 자전축이 기울어진 만큼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3.5도가 되겠죠. 그래서 하지점의 저기는 플러스 23.5도, 동지점의 저기는 마이너스 23.5도가 되고, 춘분점과 추분점은 정확하게 저기가 0도, 청구의 적도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네모 박스를 봅시다. 자, 별과 추나 추동, 지점의 적경과 적위는 달라지지 않으나 태양계 구성원은 적도 좌표가 변한다. 이때 얘기하는 태양계 구성원은 어떤 얘들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행성, 수금지와 목토천의 행성, 그리고 행성의 주변을 도는 위성들, 가장 대표적으로 달이 되겠죠. 또는 소행성이라든지 해성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자체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적도좌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게 되고, 이때의 행성의 좌표의 변화를 우리는 뒤에 가서 행성의 운동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북쪽 하늘에서 보이는 주극성은 고도가 가장 높을 때 남쪽 적경을, 고도가 가장 낮을 때 북쪽 적경을 잰다. 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가 밑에 두 개를 볼게요. 저기가 플러스인 별은 북반구를 기준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관측 가능 시간이 길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저기가 플러스, 즉 북극 쪽에 가까워질수록 고위도로 갈 때 주극성이 되게 되는데, 주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계속 떠 있는 거고, 관측 가능 시간은 해가 떠 있는 거의 약 12시간 동안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볼 수가 있겠죠. 저기가 플러스인 별들은 북반구를 기준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길게 볼 수 있고, 반대로 저기가 마이너스인 별들은 북반구 기준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관측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것을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기가 마이너스인 별은 남반구 기준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즉 남극에 가까워질수록 관측 가능 시간이 반대로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관측 지점의 위도는 북극성의 고도를 보면 되는데, 북극성의 고도,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눈금은 무슨 선이냐면 저기를 나타내는 저기선이 되겠습니다. 저기가 이 북극성이니까 90도, 80도, 70도, 60도가 되는데, 이 저기선의 10도에 해당하는 만큼이 바로 관측 지점의 고도의 10도와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측 지점의 위도는 북극성의 고도와 같고, 북극성이 지금 지평선으로부터 10도, 20도, 30도 떠 있기 때문에 관측 지점의 위도는 30도, 그리고 북극성이 보이기 때문에 북반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별의 고도는, 자, A 같은 경우는 북극성보다 10도 위에 있기 때문에 40도, B 같은 경우는 북극성보다 20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10도, C 같은 경우는 북극성과 같기 때문에 30도입니다. 자, 중요한 게 바로 이 아래 마지막에 있는 춘분날 자정기준 별의 적경인데요. 자, 지금 일단 A, B, C는 전부 다 C는 이 라인, A는 이 라인, B는 이 라인을 따라서 일주운동을 하기 때문에 A, B, C는 모두 주극성이다 라고 하면 되고, 모든 별들은 동쪽 하늘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북점을 기준으로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므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일주운동을 하고 있겠죠. 일단은. 자, 그럼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춘분날 자정 기준의 별의 적경을 물어봤습니다. 요게 이제 적도좌표계에서 가장 꼭 중요하게 알아놓아야 하는 문제풀이인데요. 일단 춘분날이라는 이 날짜가 알려주는 단서와 자정이라는 시간이 알려주는 단서가 다른데, 춘분날이 알려주는 단서는 바로 태양의 적경과 적위가 되겠습니다. 즉 태양의 적경과 적위가 넷 중에서 어떤 것에 있냐, 즉 춘분날이라고 했으니까 적경은 0시, 적위는 0도가 되겠죠. 태양이. 자, 그 다음에 자정이 알려주는 것은 바로 태양이 현재 떠 있는 위치, 즉 태양의 방위각을 알려주는데, 관측자를 기준으로 한 방위각. 자, 태양은 보통 아침 6시에 동쪽 하늘에서 뜬 후에 낮 12시에 남중하고 약 저녁 18시에 서쪽으로 지고, 반대로 자정에는 북쪽 지평선 아래에 위치하는 이 360도의
한 바퀴를 도는 일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자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태양이 북쪽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다시 이 위에 있는 그림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그림은 관측자를 기준으로 천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위도만큼 우리가 바로 이 그림으로 처음부터 접근하기는 어렵고 요 그림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천구의 북극을 기준으로 요쪽 라인에 있는 천체들이 전부 다 적경이 춘분점 0시에 해당되는 애들이고 여기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이동한 여기라고 하면 예를 들면 90도만큼 이동한 여기가 하지점 방향 180도만큼 이동한 요쪽 라인에 있는 애들이 12시에 해당되는 눈금이 되겠고 이 반대쪽으로 이제 요렇게 해당되는 라인의 애들 이 6시의 반대쪽에 있는 라인에 해당되는 애들이 바로 18시의 눈금에 해당되는 애들이 되겠죠. 자, 즉 적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적경에 있는 애들은 이 천구의 북극을 기준으로 각각 4개의 방위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그림에서 여기가 천구의 북극이 되고 천구의 북극을 기준으로 여기 그리고 이쪽 반대편 이쪽 이렇게 4개로 나눈다는 거죠. 자, 이때 천구의 북극에서 북점으로 향하는 곳을 우리가 북쪽 적경이라고 하고 이 반대쪽을 남쪽 적경, 얘는 이렇게 머리 뒤쪽으로 이어져 있겠죠. 그리고 이쪽을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쪽 적경, 서쪽 적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 라인을 북쪽 적경이라고 하면 여기 북쪽이라고 하면 이 뒤쪽이 남쪽 그리고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얘를 이 안에서 이렇게 쳐다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춘분날 자정이기 때문에 춘분날 자정의 태양은 북쪽 적경, 북쪽 지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때 이 태양이 위치한 이 북쪽 적경이 바로 춘분점에 해당되는 0시가 되고 이 반대쪽이 12시. 그리고 여기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적경이 증가하기 때문에 서쪽 적경이 6시가 되겠고 동쪽 적경이 12시가 되겠습니다. 아니 18시. 그래서 북반구에서 북극성을 기준으로 적경은 시계 방향으로 증가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를 기준으로 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지금 적경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춘분날 자정의 A별은 남쪽 적경선 라인에 있기 때문에 적경은 12시가 되는 거고 B는 북쪽 적경선에 있기 때문에 태양과 같은 춘분점 0시의 적경을 가지는 별이고 C는 동쪽 적경 라인에 있기 때문에 18시의 적경을 가지는 천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이 아래쪽에 있는 거를 마지막 연습으로 하고 우리가 적경 찾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을 한번 써볼까요? 보라색. 자, 하진날 21시. 자, 하진날이면 태양의 적경 저기가 하진날 하지점 적경은 6시 저기는 플러스 23.5도가 되겠죠.
자, 21시. 와, 어렵죠? 21시.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그렸던 요 눈금을 간단하게 원에다가 우리가 그려서 바로 풀 수가 있는데, 이 원을 이 하늘이라고 보고, 자, 하늘이라고 보고, 지금 여기서는 동서남북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데, 우리가 편한 대로 한번 봅시다. 우리한테는 이게 편하죠?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이 그림을 상하 대칭시킨 게 이 그림입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천정을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올려다본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북쪽 하늘을 본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때 적경은 북서남동. 북서남동. 적경은 항상 어느 방향?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증가한다. 지금 남쪽을 바라본 게 기준이고 얘는 북쪽을 바라본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 방향이 다르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외워야 되냐? 반시계로 일단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북, 서, 남, 동. 왜냐면 적경의 정의 자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때 태양이 북쪽에 있을 때가 24시 남쪽에 있을 때가 12시 동쪽에서 떠오를 때가 6시 서쪽으로 질 때가 18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21시는 밤 9시 즉 여기가 되겠죠. 21시, 18시와 24시의 가운데가 되겠죠. 자, 여기에 지금 태양이 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태양이 떠 있는데 이날이 하진 날이래. 그러면 태양이 떠 있는 요쪽 방향이 바로 적경이 6시에 해당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적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커지니까 여기보다 딱 3시간 간 여기가 9시. 6시간 이동한 15시. 6시간 이동한 21시, 6시간 이동한 3시가 되겠죠. 적경이.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ABC의 적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청구의 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아이고. 자, 북극성을 기준으로 북점 쪽에 해당되는 게 북쪽 적경, 남쪽에 해당되는 게 남쪽 적경, 이쪽에 해당되는 게 동쪽, 이쪽에 해당되는 게 서쪽이라고 했는데 지금 A는 남쪽 적경을 따르기 때문에 얘를 읽어주면 되죠. 그래서 15시. B는 동쪽 적경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되겠죠. 21시. 적경을 가지는 천체. 자, 그럼 얘는 지금 남쪽 하늘을 본 건데 지금 천구의 북극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천정을 지나서 쭉 내려오는 여기가 바로 남쪽 적경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면 잠깐 그림을 지우고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구를 그릴 때는 천정을 기준으로 그리는 게 좋다고 했죠. 자, 여기 이렇게 지평선이 있고 천구. 와. 자, 우리가 이렇게 서 있고 여기가 천정. 자, 지금 우리는 북반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는 북극성이니까 북극성이 이쯤에 떠 있다고 하고 여기가 북점, 남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청구의 북극은 여기, 청구의 남극은 여기가 되는 거고 청구의 적도는 여기 이렇게 청구의 적도가 되겠고 요쪽 요쪽이 바로 저기가 여기 이렇게 요쪽이 저기가 플러스인 곳이고 이쪽이 마이너스인 곳이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떤 그림이냐
우리가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가 요 그림입니다. 저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요쪽이 아이고 또 이러네. 자, 요쪽이 같은 적경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반대쪽 적경,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동쪽 적경, 저쪽이 서쪽 적경이, 이쪽이 서쪽 적경, 동쪽 적경이 되니까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 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가 이 첫 번째 그림이니까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이쪽이 북쪽 적경, 이쪽이 남쪽 적경, 이쪽이 서쪽 적경, 동쪽 적경. 이제 이해되죠? 자, 이번엔 뒤를 돌아서 남쪽을 보겠습니다. 남쪽을 봤을 때 여기 이 북극과 남극을 기준으로 여기가 다 같은 적경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 다 어느 쪽? 남쪽 적경에 해당되므로 다시 저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같은 적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C의 적경도 마찬가지로 A와 같이 15C가 되는 같은 적경을 가진 천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좌표계에 대해서 일단 개념 정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죠. 내용이 좀 많고 많긴 한데 좀 오래 걸렸어요. 첫 영상 치고 이게 시간이 길어서 다들 무서워서 클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속도를 빨리 하면 되니까. 자, 근데 이만큼 길게 한 이유는 천체 파트는 어쨌든 간에 기본이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가 얼마큼 탄탄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쉬운 문제에서부터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까지 우리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려운 문제만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다져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17학년도 수능 기출문제 20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자, 표는 저기가 10도인 별 S를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두 지점 A와 B에서 동시에 관측한 결과를 나타낸 거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 A와 B의 방위각을 봤을 때 일단 고도는 동일한데 방위각을 봤을 때 A 지점은 지금 북점을 기준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남쪽에 떠 있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90도와 180도 사이, 즉 90도인 동쪽과 남쪽 사이, 180도인 남쪽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남동쪽 하늘에서 아직 뜨고 있는 중이죠. 얘는 남중한 거고, 즉 무슨 말이냐면 A 지점의 지평좌표를 그려보면 A 지점에서는 지금 북반구라고 했으니까 둘 다, 자 A 지점에서는 여기가 북극성이라고 했을 때 북점, 남점, 서점, 동점이 되겠고 이 별 S가 어디에 떠 있냐면 남쪽 방위가 천정을 기준으로 이쪽에 떠 있고 고도는 약 60도라는 건데 이 60도 고도가 결국 뭐가 되냐면 남중고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B지역에서는 어떻냐? 자, B지역의 지평좌표를 또 그려보면 자, B지역은 북쪽, 서쪽, 동쪽, 남쪽이라고 했을 때 별 B가 아직 뜨고 있죠. 남동쪽에서. 근데 고도가 지금 천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동쪽이라면 한 146도니까 여기쯤에 있는 거죠. 여기쯤에서 60도에 해당되는 각도를 가진다는 거죠. 아직 뜨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는 것은 이 B에서 이 별 S의 남중 고도는 무조건 60도보다 크다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서 더 뜰 거기 때문에. 별 S의 남중고도는 A보다 B에서 남중고도가 더 높게 나오겠죠. 자,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A는 B보다 서쪽에 위치한다. 자, 지금 A와 B를 봤을 때 별 S가 누가 더 먼저 뜬 걸까요? 누가 더 먼저 뜬 걸까요? A에서는 이미 S는 남중해버렸고 B에서는 아직 뜨고 있다는 거니까 S가 뜨는 시각은 A가 더 빠르다는 거죠. 더 빨리 뜬다? 빨리 뜬다? 빨리 뜬다라는 것. 우리가 일출 보러 1월 1일 날 어디로 많이 가죠? 뭐 인천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동쪽으로 가죠. 정동진, 뭐 포항, 호위곶, 뭐 울릉도 이런 도로 가죠. 그 이유는 해가 뜰 때 가장 먼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동쪽 지역에 있는, 즉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서에서 동으로 자정을 하니까 동쪽 지역에서 해가 더 먼저 떠오르고 그 후에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일출 시간이 늦어지게 되죠. 즉, 같은 별이 더 빨리 뜬다는 것은 A가 더 동쪽에 위치한 곳이다. 즉, 우리나라라고 했을 때 A가 B보다 더 동쪽에 위치한 곳이다. 틀렸죠? 자, 니은. 지평선과 청구의 적도가 이루는 각. 자, 지평선과 청구의 적도가 이루는 각은 이게 뭐냐면 천체 일주운동. 우리 생각해보면 천체 일주운동은 전부 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지지만 이 일주운동 하는 것은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별의 일주운동을 항상 천구의 적도와 같은 평행한 라인을 따라서 일주운동을 하게 되므로 지평선과 청구의 적도가 이루는 각이라는 것은 이 지평선과 일주권이 이루는 각, 지평선과 일주권이 이루는 각을 얘기하고, 이 지평선과 일주권이 이루는 각은 북극성의 고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북극성은 청구의 적도와 당연히 90도의 각을 이루고 있을 테고, 따라서 지평선과 청구의 적도가 이루는 각, 다른 말로 지평선과 천체의 일주권이 이루는 각은 90도에서 위도를 뺀 거다. 세타가 아니라 위도 표시로 합시다. 근데 갑자기 이게 이 문제에서 왜 나오냐? 요 개념을 도입을 하면 되는데, 남중고도. 자, 우리가 이걸 좀 지워볼까요? 좀 지우고. 자, 남중고도를 구하는 식 다 외우고 있죠? 천체의 남중고도는 90도에서 지역의 위도를 빼고 그 천체의 저기를 더하면 되는데, 지금 이 천체의 저기는 플러스 10도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보면 되는데, 자, A 지역에서의 별 S의 남중고도 90도 마이너스 A 지역에서의 위도 플러스 10. B 지역에서의 S의 남중고도는 90도에서 B 지역에서의 위도를 빼고 10을 더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남중고도가
A, B라고 했을 때, 자, 남중고도가 지금 A 지역은 별 S의 남중고도 60도지만 B 지역에서 더 크다고 했죠. 따라서 별 S의 남중고도는 A 지역에서보다 B 지역에서가 더 크므로 요 값은 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S가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은, 자, 이거 앞에서 우리가 꼭 외우라고 했었죠. 자,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은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은 저기가 플러스이고 북반구에 위치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지역이 북반구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오래 관측할 수 있다. 즉, S의 저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A와 B 둘 다 북반구에 있다고 했죠. 중위도라고 했죠. 적도도 아니고. 즉, A와 B 중에서 위도가 높을수록, 즉, 위도가 더 높은 지역에서 별 S가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이 더 길다는 건데, 방금 90도 마이너스 위도의 값이 얘가 더 컸다고 했으니까 위도의 크기는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이 그림에서처럼 A는 B보다 동쪽에 있고 더 고위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평선 위에 별 S가 떠 있는 시간은 S의 저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S의 저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길다가 맞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매우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죠. 이 문제 하나 푸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10분 가까이 걸렸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를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원래 뒤에 이렇게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이 뒤에 문제들은, 방과후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풀어보고 답을 선생님한테 따로 맞춰보면 되고, 우리가 이미 여기를 진도를 나가긴 했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일단 이 두 문제를 풀어보고 확실하게 개념을 하는데 신경을 쓰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풀고 첫 번째 전체 좌표계 파트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016학년도 수능 평가원 9월 모의고사 16번 문제입니다. 자, 표는 A와 B의 저기를 나타낸 것이다. 37도 지역에서 관측한 두 별의 일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37도 지역에서 주극성, 지금 A랑 B 중에 딱 봐도 주극성인 것처럼 보이는 애가 A죠. 이런 감이 생겨야 돼요. 이제 3학년이니까. 자, 주극성의 적위 범위는 우리가 90도 마이너스 위도보다 크면 된다. 근데 지금 이 위도가 37도니까 약 53도보다 저기가 크면 주극성이다. 즉 A는 주극성이 되겠고, 반대로 B는 주극성은 아니고 출물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 A의 최소고도와 최대고도의 차는 40도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 아이고, 선이 너무 삐뚤삐뚤한데? 자, 격자가 있는데도. 자, 이렇게 우리가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북극성이 떠 있겠죠. 이 북극성이 떠 있는 곳까지의 고도는 위도와 같으니까 37도가 될 것이고, 자, A의 저기는 70도라고 했으니까 북극성과 저기 차이가 약 20도 정도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따라서 북극성과 저기 차이가 20도 정도. 똑같이 여기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주운동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20도. 이렇게 일주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별 A의 최소 고도는 몇 도가 됩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최대 고도와 최소 고도의 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총 몇 도? 40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원래 더 설명할 게 있긴 한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어 생략을 하도록 하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B의 일주권이 지평선과 이루는 각. 자, 얘는 A든 B든 상관없습니다. 일주권이 지평선과 이루는 각은 무조건 위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보면 되죠. 즉 90도 마이너스 37도 따라서 53도. 틀렸죠. 니은은 함정이죠. 얘를 빼버리면 70도가 나오겠죠. 위도를 빼야 돼요. 위도. 일주권의 지평선과 이루는 각은 별의 저기와 전혀 상관이 없고 위도와만 관련 있는 값이라는 거. 자, 왜냐면 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북극성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천고의 적도라고 하면 90도. 일주권은 여기가 다 일주권이에요. 이쪽이. 이렇게 다 일주권. 이렇게 일주권. 다 천고의 적도랑 평행하죠. 다 천고의 적도랑 평행하기 때문에 이 일주권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은 저기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의 값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기울어진 정도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북극성의 고도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하루 중 최대 고도는 A가 B보다 높다. 자, A는 주극성이기 때문에 최대 고도를 할 때는 요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줘야 되고, 최대 고도는 지금 37도에서 20도만큼 더 올라간 거기 때문에 최대 고도는 57도가 되는 거고, 자, B는 출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남중고도가 가장 높을 때겠죠. 가장 고도 높을 때겠죠. 그래서 남중고도 90도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저기를 하게 되면 90도 마이너스 위도 53도, 저기 20도. 따라서 73도가 최대 고도가 되므로 하루 중 최대 고도는 A보다 B가 높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천체 좌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지구 천체 겉보기 운동, 즉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함으로써 나타나는 천체들의 일주운동과 연주운동에 대해서 볼 건데, 오늘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사실 일주운동 얘기는 좀 했어요. 주극성, 출몰성 얘기를 원래 이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문제가 수능 문제다 보니까 하나의 개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일주운동과 주극성, 출몰성 개념을 미리 받고, 하지만 뭐 중요하지 않죠. 이미 여러분이 이걸 다 배웠기 때문에 복습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지평좌표계, 적도좌표계 했던 거를 이제 기저에 두고 천체의 일주운동과 연주운동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천구에서 천체들이 운동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